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여야가 여론전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윤어게인 세력 포용을 언급한 국민의힘을 향해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비루하다며 비난을 했고,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를 집중 부각하며 법치 파괴를 끝내야 한다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전국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최근 국민의힘 내 일각에서 윤어게인 포용 발언이 나왔었는데요. 여야의 반응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내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아니,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인데 당신들은 뭐 부정선거니까 안 돼. 표 받을 때 이 사람은 뭐 도둑놈표라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사기꾼표라서 안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국민의힘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를 나경원 의원이 또 친절하게 해설해 주었습니다. 표만 된다면 도둑이든 사기꾼이든 상관없다. 윤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자 의견도 경청하고 그들을 정당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라는 본심을 너무나 자세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네, 여야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아직도 이 내란과 부정선거 늪에 빠져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정청래 대표도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중계 쇼츠를 공유하면서 참 비루하다 이런 식으로 좀 공세를 폈죠. 그렇죠. 정청래 대표가 공유한 그 내용들, 영상들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에 나와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 사실상 본인의 책임을 이 군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이 피고인이라고 칭하면서 그 부분들을 지적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봤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재판의 모습에서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국군 잔성들을 모아놓고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술 마시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 자백에 가까운 이야기들도 하면서 국민들께 이런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파면이 정당했음을 본인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라는 걸 거의 자백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한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당을 나간 사람이다. 우리 당은 영원히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이후로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도 가고 이제는 윤 어게인 세력도 주장하는 게 뭡니까? 대통령의 계엄은 정당했고 파면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까지 안고 가야 된다, 품고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정선거를 아직도 주장하는 사람들, 부정선거에 대해서 믿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까지 안고 가겠다는 모습들이 과연 일반 다수의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모습인가? 저는 매우 우려스러운 모습이거든요. 상당히 저희 당과 민주당과 경쟁하는 국민의힘이 자꾸 오른쪽으로 가버리고 국민 다수의 지지를 잃는 거는 저희 당의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한 축인, 정치의 한 축인 보수 세력이 저렇게 너무 오른쪽으로 가버리는 것이 한국 정치 전체 측면으로 봤을 때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집권 여당으로서 내란 세력과 제발 좀 결별하라라는 메시지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최근의 행보가 어쨌든 한국 전체적인 정치 측면에서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부산을 시작으로 대국민 여론전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먼저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끝내려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끝내려 하고 법치주의를 끝내려 할 때 우리는 이재명 정권을 끝내야 합니다. 이제 보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집중적으로 좀 부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외 여론전 성패에서 가장 큰 변수는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은 그 어느 때보다의 법치 파괴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면서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제 이 장외 여론전이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느냐, 그 성패는 아무래도 이 국민 여론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이제 표면화될 것인가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어느 여론조사를 봐도 이 항소 포기는 굉장히 대단히 잘못된 것, 그리고 범죄자에게 왜 범죄 수익을 그대로 돌려주느냐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안 좋은 만큼 이에 대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중심을 잡고 장애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뭐 윤 어게인 세력을 공격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야당의 어떤 세력 분열을 획책하기 위한 어떤 프레임, 과도한 정치적 프레임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프레임, 정치 공작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법치 파괴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면서 국민들께 한 발짝 다가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뭐 대장동 항소폭이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관련 이슈에도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은 제자리고요. 지금 내년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도 나왔는데 격차를 좀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잠깐 좀 띄워주시면 저희가 좀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당 지지도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최근에 여론조사입니다.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네, 글쎄 여론조사는 뭐 각양각색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여론조사도 있지만은 또 조앤 시에나에서 나왔던 그 여론조사는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였는데 오차 범위 내에서 또 정당 지지도가 접전을 펼치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예, 물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을 창출한 이후에 허니문 기간에 맞이하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원사이드적으로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정당 지지도를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또 그렇게 가져가지는 또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당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고 양 당에서 해석하는 차이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 강성 또 그리고 우리 우파의 세력을 연대하고 스펙트럼을 넓혀가는 것 동시에 또 우리 중도에 계시는 또 실용주의 또 지지자분들에게 많이 어필할 수 있도록 또 다가가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뭐 지방선거 승리하려면 극우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 뭐 중도층까지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데 장 대표 취임 100일이 이제 그 12.3 개헌과 같은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장 대표가 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 메시지 못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때 초반만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후보로 평가받지 못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 당시 많이 우클릭을 하면서 극우 세력들과 손을 잡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종 지표에서 중도층이 국민의힘을 계속해서 지지해주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자꾸 극우 세력과의 절연을 하지 못하는 모습,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모습 말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나 아니면 이런 정광훈 씨 이런 분들과도 뭐 연대를 해야 된다 이런 막 메시지까지 던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 내부에서는 장동혁 대표보다 조금 더 중도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상 좀 추출 과정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도 성향에 있는 사람은 쫓아내려고 하고 있고 극우 세력에 있는 사람들은 손잡자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연히 극우 세력과는 절연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손을 잡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들의 손을 놓을 수 없을 겁니다. 네. 자, 대장동 항소포기 관련해서는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랑 조국 전 혁신당 비대위원장의 이 토론이 좀 성사가 될 것 같은데 원래는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거를 그 조국 전 위원장에게 제안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대장동 항소 포기가 워낙 여론이 뜨겁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거에 관련한 토론을 하자 이렇게 조국 대표에게 이제 제안을 했던 것인데요. 네. 거절하셨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와는 토론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 토론 제안을 장동혁 대표가 승낙하면서 어쩌면 토론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는데요. 장동혁 대표께서는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도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답은 없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상 민주당은 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더 이상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련의 이제 사건들이 있는데 이제 18명의 지검장 그러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잘못됐다고 이의를 제기했던 그 검사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법사위 측에서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오자 또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조금 불편해하는 또 내색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민주당 측에서는 더 이상 이 대장동 항소 포기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구나 싶어 보이는데요. 갑자기 조국 대표가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이 토론의 장이 펼쳐지면서 조금 불편한 기색이 보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도 뭐 토론에 참여를 해서 어떻게 보면 그 3자 토론 성사가 될 가능성도 있나요? 워낙 정청래 대표가 토론을 좋아하시긴 하는데 저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항소포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는 토론이 될 것인가 저는 네.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사실상 정치적 토론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한 몇 주 동안 이 대장동 항소포기와 관련된 내용들은 여야 모두에서 다양하게 나왔고요. 네.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이미 내용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대표가 조국 혁신당 전 대표는 이제 아마 오늘 전당대회를 통해서 단독 후보로 출마했기 때문에 아마 대표가 될 예정으로 보이는데 그 두 분이 왜 이거를 응하게 됐느냐. 사실상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에서 제3당으로서 좀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이 토론을 제안하고 받아들인 거라고 보고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 대장동 이슈를 어떻게든 좀 길게 끌고 가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 토론을 자체를 처음에 원래 이슈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있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이슈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이자 사실 김민수 최고위원이 나서서 아니 왜 한동훈 전 대표가 나서냐. 이건 지도부가 나서야 된다. 나서지 마라 라고 제약을 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장동혁 대표가 그럼 내가 직접 나서겠다라고 한 걸로 보여집니다. 아까 살짝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는 한동훈 전 대표를 아마 징계 절차로 아마 밟게 될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 한동훈 전 대표가 부각되는 게 부담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당 내적, 당 외적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이런 토론을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정책적 토론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이 3자 토론에 정청래 대표가 저는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3자 토론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받을 필요가 별로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이 정부가 헌법 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이 민주당은 책임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공무원 전담 내란 재판소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는데요. 이 질문은 양측에 좀 똑같이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공무원의 PC와 그리고 핸드폰을 들여다보겠다라는 발상은 굉장히 전체주의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료가 동료를 고발하고 지금 밀고도 하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것이 마치 북한의 5호 제도를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공무원 조직을 서로 이렇게 분리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예전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또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는데요. 그때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께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굉장히 좀 힘든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다시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북한의 5와 같다 이런 표현까지 좀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혹시 이거에 협조한 것은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나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과연 그들이 이런 것들을 추진했을 때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은 여기에 협조하지 않았는가 이거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는 뭐 그런 사람들은 다 수사나 조사로 재판을 받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하십니다만 그 재판과 수사를 받기 이전에 일단 공직에서는 그 직을 내려놔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관련돼서 징계와 파면 대상이 없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고요. 네. 다만 이 헌법 존중 TF를 처음에 발족시킬 때 국민들에게 홍보할 때 좀 과장돼서 좀 홍보가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5만 명 공무원 전부에 뭐 다 그 핸드폰을 뭐 제출하게 하고 다 들여다보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 아마 아주 소수가 될 겁니다. 아마 국방부나 이 경찰 이쪽 아주 소수 부처의 소수 세력들에 대해서 좀 혐의가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핸드폰 제출을 요구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뭔가 처음에 발족했을 때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초반에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홍보하는데 좀 부적절한 그 프레임에 좀 휩싸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거라는 것들을 좀 강조하면서 네. 이 TF의 필요성을 좀 더 알릴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두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 대상을 좀 특정을 해야 될 텐데 특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일단 제보가 있습니다만 제보를 다 받아들이진 않을 거고요. 그거를 팩트 체크를 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아마도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나 이미 가담이 명백하게 드러난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뭔가 이런
행위들을 좀 도운 걸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아마 가담 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에 그냥 국민들을 위해 봉사를 해왔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전혀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뭐 전혀 뭐 대상이 전부 아니고 이제 확실한 분들만 조사 대상에 맞습니다. 측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뭐 경계에 있거나 이런 분들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조사 대상 특정이 좀 명확히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내란이라는 것이 재판 중인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 계엄에 가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시작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내란 특검이라는 것도 정말 수백억에 달하는 돈과 최대 규모의 특검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지금 3개의 특검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 3개의 특검에서 영장을 청구해서 기각되는 확률이 50%에 달합니다. 심지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있어서는 2번 영장 청구를 했는데 2번 다 기각이 됐죠. 최상병 특검 역시 10번 청구를 했는데 9번 다 기각이 됐습니다. 이렇게 특검을 돌려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한두 달 안에 공무원을 상대로 그 계엄 가담자를 색출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줄 세우기, 그리고 그 공무원 사회를 분열로 치닫게 하는 것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이 행하는 이 제도 자체가 굉장히 독재적인 발상,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네. 물론 75만 명 공무원 모두의 핸드폰을 다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네네. 핸드폰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좌천을 되거나 불이익을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핸드폰을 모두 달라는 것과 다름 아닌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프레임으로 바꾸시려고 하든 이것은 그냥 사찰과 같은 것에 끝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핸드폰 조사 관련해서 뭐 사찰과 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찰한다는 것은 본인이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그걸 들여다보고 몰래 들여다보고 하는 걸 사찰이라고 하는 네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찰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관련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됐고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만약 내란과 관련돼서 정말 사법적인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하신 특검을 통해서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탄핵 절차와 같이 이 사람이 지금 공무 담임을 할 자격이 있는가, 공직을 맡을 자격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공직사회 내부에서 들여다볼 필요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의 측면을 들여다보는 것이지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뭔가 인식을 한다거나 국민들께서 좀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것도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에서 TF 요번에 대한 맞불의 성격으로 김문 기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는데 이게 어떤 기법이죠? 네, 고 김문기 처장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러 번 골프도 치고 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모른다라고 해서 이 사안으로 공직선거법도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김문기 전 차장께서 스스로 목숨을 잃으신 그 배경에는 실무자인데 그런 여러 가지 책임을 스스로 너무 압박에 느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지금 국가정보원 화재로 또 공무원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고 또 특검 때문에 양평 공무원 한 분이 목숨을 끊으셨죠.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너무나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을 막고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김문기법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송원석 의원께서 대표 발의해서 추진 중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권리당원 권한 대폭 강화하는 그 전당원 1인 1표제 당원 당규 개정에 좀 착수를 했는데요.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래요. 왜 이런 이유가 나옵니까? 일단 이 당원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건데 그 말은 또 동의어가 그러니까 대의원의 권한을 좀 축소시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대의원 제도가 장단점이 분명한 제도입니다.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특정 지역의 당원들이 많을 경우 그 지역의 목소리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지역의 그 당원들의 목소리가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장점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소수의 그 당원 숫자에 비해서 소수의 당원들만 대의원 자격을 부여받기 때문에 좀 정무적 판단을 하는 그런 역할도 맡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으로서는 그러면 당비를 내는 당원의 한 표와 대의원의 한 표의 가치가 왜 달라지느냐 이거에 대한 반발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대의원의 자격을 결국 현직 의원과 현직 위원장들이 부여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대의원 제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토의가 좀
좀 더 숙려 과정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좀 부족했다라는 지적이 있는 건데, 근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당대표 될 때, 전당대회 될 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미 발표를 했었어요. 나는 당원 주권을 강화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걸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원들이나 당 구성원들이나 어떤 지도부도 이걸 반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걸 내세워서 당대표가 됐으니까요. 다만 이걸 추진하는 과정, 방식, 시기 이런 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지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이번에 이걸로 결정이 된 게 아니라 의견 수렴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 수렴한 것과 또 지도부나 다른 정치인분들께서 하시는 발언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시기적인 부분들을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민주당 쪽 얘기라서 하나만 더 질문을 좀 예. 드릴게요.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 설치를 서두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오히려 속도 조절을 좀 하자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좀 실추됐을 때 그때 추진하고자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좀 정무적 판단으로 아니다 조금 넘어가 보자라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근데 네. 1심 재판부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끌고 있는 1심 재판부가 일단 내년 1월까지 뭔가 재판을 완료하겠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된 법을 통과시킬 경우 재판부가 교체되고 그런 과정이면 내년 1월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도 이거를 만약에 하더라도 항소심 때 2심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 시기에 빠르게 1분 1초를 따져가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정청래 대표의 말씀은 그거라고 보거든요. 네. 필요성에 대해서 누가 부인하겠느냐. 근데 지금 뭐 뒤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지금 대통령이 순방 기간 중인데 이 기간 중에 좀 국민들로 하여금 좀 강한 드라이브로 느껴질 수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지금 막 급속도로 추진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하에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그제인가요? 추모식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면 민주당 측이 이제 불참을 해서 그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이죠. 김현철 이사장이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강하게 비판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영삼 대통령의 서거 10주년이었었는데요. 보통 전 대통령의 추모식 같은 경우는 여야 따지지 않고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양당 그리고 각 당에서 이렇게 함께 하는 자리가 연출이 됩니다. 네. 특히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대도무문이라는 신념 아래 또 통합과 화합을 많이 기치로 내거신 분인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 8월에 있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추모식에도 다녀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년, 또 다른 주기도 아니고 1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안타깝고 이런 일에서조차 이렇게 정쟁을 해야 하느냐 조금 안타깝게 지켜봤습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에는 갔었는데 왜 이번에는 또 오지 않느냐 이런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일단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 비서실장이 참석을 했고요. 저도 뭐 정당에서 좀 대표나 원내대표께서 참석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 집권 여당이잖아요. 네.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이 보수 정당에서 배출된 대통령이라도 당연히 같이 가서 이 추모의 분위기에 함께할 필요성이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무적 판단이 매우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김현철 이사장의 좀 아쉬워하는 발언들도 한껏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다만 그 표현에 있어서는 그것 때문에 뭐 아쉬워하고 이거 왜 안 왔냐고 하실 수는 있는데 그것이 이래서 김어준 아바타 소리를 듣는 거다. 개딸 정당 소리를 듣는 거다. 이걸로 이어지는 논리 구조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뭐 우리 당의 강성 지지층이나 김어준 씨 방송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뭐 폄훼하거나 뭐 비판하거나 거기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는 부적절하다. 다만 당에서 좀 참석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위원장이 이제 그 국민의힘 김영삼 정치 개선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과 그 얘기를 좀 벌였다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들었는데 너무 어불성설,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조금 웃음이 났습니다. 네. 김영삼 대통령은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국 전 위원장으로 네, 전 해주시면 돼요. 위원장께서는 네네. 사실상 입시 비리로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DNA, 조국혁신당의 DNA는 내로남불이 아닐까요? 여기서 김영삼 대통령을 왜 끌어다 쓰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채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전국 이슈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